지금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돈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려 124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요. 이 돈이 지금 윗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XRP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대부분의 분석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빠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영상 통해서 그 빠진 조각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XRP 홀더분들 심정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정말 힘든 시기고 지루하고 답답한 시기 맞습니다. 고점 대비 65%가 빠졌고요. 9월달 이후로 6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어요. 거기다가 대부분의 홀더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평균 매수가 2,400원 부근에 물려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바로 이 매도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상승해도 또 하락하고 이렇게 못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단순하게 언젠가 오를 겁니다, 이런 위로가 아니라 이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세대와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인데요. 먼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전문 투자 회사인데요. 이 그레이스케일이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냈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미국에서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약 110조 달러 규모고, 이 돈이 앞으로 20년에서 25년에 걸쳐가지고 자녀 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그레이트 웨일스 트랜스퍼라고 해서 대규모 부의 이전이라고 부르는데, 가오는 2045년부터 2048년 사이 이때 규모가 최대 124조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룰리 어소시에이츠라는 이 미국의 자산관리 리서치 회사가 2025년에 발표한 추정치입니다. 그냥 큰 숫자 같지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돈을 받는 세대랑 돈을 주는 세대의 투자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는 암호화폐 보유 비율이 대략 18% 정도인데요. 반면에 밀레니얼이랑 Z세대는 45%에 달합니다. 거의 2배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 ETF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어디에 돈을 넣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62%가 크립토 ETF에 넣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자산군보다도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되는 전체 자산 110조 달러 중에서 단 2%만 암호화폐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면 아주 보수적인 숫자죠. 그래도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지금 XRP 전체 시가총액이 대략 810억 달러 정도거든요. 2조 2천억 달러면은 XRP 시가총액의 27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그건 암호화폐 시장 전체 얘기 아니냐? 왜 XRP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맞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비트든 이더리움이든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이 밀레니얼과 Z세대가 상속받는 자산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뭘까요? 현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이고요, 채권이고 주식입니다. 이런 실물 자산들에 대해서 이 자산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토큰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토큰화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부동산,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조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요, 이걸 10,000개의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가지고 한 조각에 10만원씩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하면 큰 자산도 소액으로서 사고 팔 수 있고요, 24시간 거래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토큰화가 지금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 레저예요. 숫자로 말씀드려보자면은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실물 자산, 이걸 RWA라고 부르는데요. 이 규모가 2025년 한 해 동안 2200%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400만 달러 정도였던 게 12월 5억 6800만 달러까지 엄청난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2026년 말까지는요, 최소 3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XRP 가격과 관련이 있느냐? 여기부터가 핵심이에요.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자산이 거래될 때마다 XRP가 필요하죠. 수수료로 쓰이고, 또 계정을 만들 때 준비금으로 잠기고, 2026년 2월부터 MPT라는 다목적 토큰 표준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 MPT로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가 소각이 돼버립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화된 자산 거래가 늘어날수록 어떨까요? XRP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XRP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이 두바이 정부의 토지관리부서가 리플 레저 위에서 20억 달러 규모 부동산 분할 소유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직접 XRP 인프라를 쓰고 있다는 건데, 실험이 아니라요, 이 실제 서비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이 자사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리플 레저랑 연동했죠. 마스터카드가 1년에 처리하는 결제 규모가 9조 달러입니다. 여기서 리플이 만든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된 이 디지털 달러인데요.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서 시가총액 13억 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죠. 이 보유자 숫자도 지금 37,000명까지 넘겼고요. 이 RLUSD가 왜 중요하냐? 기관이 국경 간 결제에 RLUSD를 사용을 할 때 XRP가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함께 쓰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 할수록 XRP 수요도 똑같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 고령층 자산 124조 달러가 젊은 세대로 이전될 예정인데요. 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2.5배 높은 비율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거고, 그 중에 일부만 크립토로 유입돼도 2조 달러가 넘는 신규 자금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 돈들이 단순하게 XRP를 매수한다가 아니라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부동산, 채권, 금을 거래하는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거고, 모든 거래에 XRP가 쓰이고 일부는 소각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석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돈이 XRP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XRP 인프라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XRP가 소각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겠죠. 이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은 20년에서 25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나는 정말 느린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리플 레저가 토큰화 시장에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쟁자를 상대로 계속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의 RWA 규모가 126억 달러로서 XRP보다 훨씬 더 크고, 개발자 생태계도 넓은 것은 맞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단기적으로 XRP의 다음 큰 변곡점은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이 법안이 XRP 디지털 상품 지위를 미국 연방법으로 확정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4월 하반기 이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이번 달 안에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6년 내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EC 위원장인 에킨스, CFTC 위원장인 셀릭, 그리고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까지도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SEC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클래리티 액트 이행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 법안이 통과만 돼준다면 기관들의 마지막 진입장벽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법적 리스크가 있었으니까 XRP는 못 건드리겠다, 이렇게 했던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드디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달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가 아니에요. 124조 달러의 세대 이전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 그 돈을 받는 세대는 디지털 자산에 익숙한 세대라는 거. 리플 레저는 그 자산들이 토큰화돼가지고 움직이는 인프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가격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산 이전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돈을 받는 세대는 이 코인에 2.5배 더 투자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리플 레저는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그 자금이 움직이는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 모든 구조가 현실이 되려면요, 이번 달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법안이 하나 있죠. 클래리티 액트. 이게 바로 XRP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도 깊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정말 좋은 꿀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시장을 볼 때 단순하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오늘 리플이 얼마일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큰 기계 속에서 톱니바퀴가 회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더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10개의 톱니바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회전할 수 있는 나만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 시장의 구조를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리플 코인 하나만 몰빵해 놓으면요, 리플이라는 톱니바퀴가 멈춰버린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 기계 작동은 끝나버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리플이라는 중간 사이에 톱니바퀴가 있는데, 그 톱니바퀴가 멈추더라도 양옆 위아래 작은 톱니바퀴들, 이게 회전해서 리플이라는 톱니바퀴가 같이 움직이도록,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서로 연동돼가지고 맞물려 움직이면서 수익이 계속 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리플이 움직임이 안 나온다? 그럼 작은 알트들이, 톱니바퀴들이 회전을 해가지고 내 포트폴리오가 회전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이 작은 톱니바퀴들이 움직임이 느려지면은 또 리플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플 톱니바퀴가 메인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는요, 수많은 코인들이 있죠. 리플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리플 코인 움직임이 안 나올 때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 리플 종합방에서 지금과 같이 리플의 움직임이 안 나올 때 알트코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오히려 리플이 단기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늘리는 이런 방법으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을 탓하시면서 언제 리플 오르나 이러기보다는요, 지금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시장 탓하기보다는 내가 탓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시면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2주일 동안 17개 코인 추천드려가지고 16개 수익 봤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죠. 아니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단타로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이렇게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 선정보다 더 중요한 거, 단타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 진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차트 패턴 하나만 보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거시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뉴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줄 아셔야지 비로소 매수해야 될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고요. 또 매도해야 될 타이밍에 매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이 진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수익이 충분히 쌓였을 때 욕심부리지 않고 현금 비중을 확보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시장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들어가는 거, 이 사이클을 반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국에 계좌를 지키면서도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이겠습니다. 실제로 매매된 내역입니다. 최근 2주일 동안 저희가 추천드린 17개 중에 16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충분한 현금 비중을 확보한 상태로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하락장 전까지 충분한 수익을 내놓고선 하락장 시작되니까 이제 현금 보유하면서 더 떨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매수할 거니까요. 특히 가장 마지막 추천 종목이었던 카이트, 이 종목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 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면서 비트코인, 리플, 나머지 알트코인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종목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요, 저희가 추천드린 카이트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수익 실현까지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전량 현금 보유 중에 있는데요. 이게 과연 운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카이트는 애초에 시장 매크로 상황과는 별개로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휴전 협상이 어떤 결과로 끝나든지 간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한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같은 이 변동성 장세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게 차트 하나 잘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차트 분석은 기본이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판단했고,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큰 뉴스가 뭔지 뉴스에 대한 해석과 함께 여기에 알맞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종목을 골라내는 안목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맞물렸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 정말로 예술의 경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과 판단,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고, 더 빠르게, 더 가까이,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열려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랑 평생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